오늘 새벽까지 새벽 몇 시? 새벽 3시에서 3시 반까지 아마 기조를 유지한다. 뭐를? 박스 추세. 박스 추세를 유지를 하다가 내가 보는 주식 채널 주식투자마을 이장이 그랬는데 얘가 볼 때 경기지표 다 확인해봐도 뭐가 FED에서 금리 인상할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따라서 FED는 0.75를 고수할 거고 시장은 안심이 돼서 바로 새벽 3시 이후에 뭐가 한다?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급등으로 인해서 내일 한국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조금 더 상승의 무게를 둬야 된다는 점.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투자 마을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FOMC의 의사록이 있습니다. 늘 FOMC 의사록은 매달마다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아직까지도 FED 연방준비제도에서 내놓는 여러가지에 대한 금리 통화 결정들이 아직까지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꽤나 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많은 고객님들과 독자님들은 이 FOMC, 오늘 새벽에 있을 FOMC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너의 생각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이러한 질문으로 방송을 시청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번에 FOMC에 대한 의사록의 금리에 대한 수준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떠한 방향대로 갈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방송은 시원시원하게 팩트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FOMC가 이 의사록에서 금리를 결정을 할 때 자이언 스텝으로 0.75%를 지금 현재 결정을 한 상태예요. 지금 이러한 0.75%에 대한 기조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상태가 유지가 될 거고, 그리고 이후 언제서부터 한 10월 달부터 이게 금리가 뭐 할 수 있다, 떨어질 것으로 전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실상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경계 심리가 강화되는 건 그 전에 계속해서 통화정책으로서 FOMC가 틈만 나면은 0.5bp 올린다, 0.75bp 올린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숙달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FOMC 의사록을 앞두고서는 그런 긴장된 어떠한 텐션을 끌고 가서 아직까지도 경계 심리가 나오고는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지만, 사실상 중요한 거는 이걸 봐야죠. 뭐를 봐야 되냐면 우리가 기존에 확인했던 게 있죠. 7월의 CPI 지수입니다. CPI 지수는 예측치보다 떨어졌어요. 7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보다 떨어졌다는 건 지금 FOMC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 CPI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뭐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관망해서 지켜본 후, 관측을 한 후에 통화정책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을 할 기조가 매우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파월의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번 달에 발표한 0.75bp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고, 오늘 새벽에서도 0.75%를 고수하겠고, 다음에 물가지수를 한 번 더 관측을 한 후에 금리를 결정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정리되면 오늘 그림은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새벽 3시쯤에 이게 발표가 돼요. 새벽 3시. 뭐가? FOMC 인터뷰가. FOMC 이 의사록을 끝나고 대표적으로 누군가가 나와서 인터뷰를 할 건데 새벽 3시입니다. 그러면 새벽 3시까지 다우라든지 나스닥이 뭐가 들어간다?
그저 나스닥 지수가 박스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새벽 3시 이후 인터뷰에서 0.75%를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한 후에 다우 나스닥 지수가 뭐한다? 반등을 이어간다. 아니면 큰 폭 상승한다. 큰 폭으로 뭐한다? 빨간 글씨로 써드릴게요.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사실상 너무 제가 볼 땐 좀 쉬워요. 계속해서 제가 뭐 나스닥, 다우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드렸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갈 거라는 거를 계속해서 넌지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나리오가 갈 겁니다. 새벽 3시까지 FOMC 인터뷰 경기 심리는 확대가 될 거고 다우 나스닥 지수가 박스 추세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새벽 3시 이후에 뭐한다? 반등이 크게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에 조금 더 기대를 심는 게 낫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상 뭐 코스닥 지수가 뭐 코스피 지수가 조정 들어왔다고 해서 뭐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사실상 바보 같은 일이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반등은 이미 나오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체감적으로 못 느껴요. 왜냐면 거래 대금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전에 계속해서 유지됐던 거래 대금 이상의 외국인 투자 자본이 들어와 줘야지 코스피 코스닥이 회복이 되는데 이미 공매도에 대한 잔차가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속도를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지금 아직까지 이게 진짜 반등인지에 대한 체감은 늦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확인을 해보시고 나스닥 지수를 먼저 살펴보시면 이미 다우존스 산업지수 글로벌 대형 기업들은 어떻게 된다? 추세가 아예 바뀌었고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 나스닥 중소형주들은 아직까지 산업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짙기 때문에 얘네들도 아직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처럼 올라가야 될 그 포인트는 더 남았죠. 못해도 14,000포인트까지는 올라와 줘야지 나스닥 종합지수도 그 미국의 중소형 기업들도 이제는 이러한 경기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어디까지 10월까지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지금 적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작년도부터 올해 상반기 때 접어들어서 투자했다가 경기 침체, 금리 인상에 두들겨 맞아서 물려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는 좀 안타깝고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같은 좋은 시장은 없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 다우존스 산업지수, 나스닥 지수는 오늘 새벽 3시 이후로 상승을 하고 마감하는 걸로 끝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코스피 지수도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다우 산업지수에 비하면 아직 체감적으로 왜 못 느끼냐면 다우 산업지수 월봉 기준으로 거의 한 이 정도까지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는 다 회복이 돼야 우와 이제 주식이 다시금 반등됐다 이제 주식 사야 돼가 이때쯤 나온다는 거예요. 3,000포인트 때. 근데 다우는 이미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근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체감이 들어오려면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한 외국인 자본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신흥국 시장이 아직까지 매력이 있진 않아요. 밸류적으로 뭐 매력이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에 대한 통화 정책들로 계속해서 주가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신흥국, 한국이라는 이 자체가 MSCI 이런 모건 스탠리 편입 인덱스 펀드에 조성이 될 만큼의 밸류는 갖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뭐 외국인들에 대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방안들로 투자 자금을 끌어오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여주지가 않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3천을 넘어가고 4천을 넘어가려면 외국인들 눈에 사실은 매력적이게 돼야 된다는 거. 근데 일단은 쉽게 얘기를 하자면 10월 달까지 매력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 자금들은 10월까지 꾸준하게 유입에 돼서 3000PT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쪽으로 저는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3000PT 코스피 지수가 회복이 되면 웬만한, 그러니까 이 3000PT를 어떻게 회복을 하냐 이게 중요한 건데, 계속해서 핵심 키포인트는 전 반도체로 보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대한 솔직히 말해서 이 신흥국, 아직도 강대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이 신생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외국인 투자 자본금들이 이 금액 자체가 천문학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몇천억, 연기금이 투자하는 것처럼 몇천억 이 정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월로 따졌을 때 10조에서 15조 가량을 투자할 만한 이 자본에 대한, 기축통화국 선진국에 대한 자본금은 그래서 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정말 이룩하냐, GDP 1인당 총생산이 우리가 겨우 3만 불을 넘어가는 이런 시기 속에서 3만 불 이상, 4만 불, 5만 불 넘어가서 진짜 경제적으로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수출업에 대한 회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진짜 활기차게 가면은 이 글로벌 기업에서, 투자 기업에서도 야, 대한민국 저것들 잘 성장한다, 그래서 투자하겠지만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10월 달까지 꾸준하게 이거를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상승으로 보는 포인트가 뭐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10월 달까지 3000PT까지 네가 봤을 때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 건덕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반도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가 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투자 자본 금액을 이끌어줄 수 있는 키포인트로 될 것으로 보여져요. 봐봐요. 2차 전지의 지금 현재 거대 기업들, LNF를 포함해서 2차 전지, 리튬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음극재, 양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글로벌로 경쟁사로 봤을 때 경쟁 업체 중에서 선두로 달리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근데 미국이 지금 뭐를 뽑고 있냐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단 말이에요. 낮추고 있어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는 거는 이제는 중국한테 우리가 계속해서 의존해가지고 이 기업에 대한 제품들을 받지 말고 그 이후 중국을 제외한 태국, 일본, 대만, 한국 같은 이러한 이제 우리의 국가들로부터 사실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들로부터 조달을 받자라고 해서 계속해서 방안을 하고 있죠. 일본, 한국 여러 가지. 그 중에서 반도체랑 2차 전지가 활발하게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동맹국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000PT까지 코스피 지수로 자금이 들어온다면 일반적인 기업에다 투자하겠냐 이거예요. 미국 애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을 펀드로 조성을 했을 때 내가 이거를 나중에 차후에 차익 실현을 던지더라도 충분하게 성장 가능하고 주식 거래량이 충분하게 늘어나도 안전할 만한 투자처를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LG이노텍, LNF 이러한 대한민국의 시총 큰 종목들 위주로 자금을 투입을 하고 그 자금들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자본이 구성이 되면
제가 볼 때는 10월 달까지 3000pt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크게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10월 달이냐? 왜 하필 10월 달이냐?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 게 11월 달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다. 선거철이 오면 우리가 대선이 바뀌고 이 대통령이 바뀌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그 사실상의 그 여러 가지에 대한 정책들이 바뀌죠. 조 바이든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건 그린 에너지, 아니면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책 혹은 자금에 대한 구성들을 입법화에 계속해서 뭐를 했어요? 자금 조달을 했다 이거죠. 근데 이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로 인해서 차후의 대통령에 대한 이 색깔이 어떤 색깔의 대통령이 나오냐에 따라서 또다시 11월 달부터는 어떠한 인프라 투자에 강행하겠다라는 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11월 달 전까지 상승을 이어오다 11월 달에 기조 확인하고 나중에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확률은 크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될 거는 이제 통화정책으로 골머리 썩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통화정책으로 금리 인상해가지고 주가지수가 더 떨어지거나 주가지수가 더 이상 하락하는 일에 방향을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돼요. 이미 인프라가 계속해서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원자재에 대한 여러 가지 가격들이 제자리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원유, 그러니까 유가를 보세요. 유가가 지금 현재 저번 달 최고 피크 찍었을 때가 2,200원, 2,300원 갔는데 지금 1,800원. 제일 싼 주유소에서는 1,200원, 1,300원에 지금 현재 주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제자리 찾고 있는데 무슨 인플레이션이 또 온다고 해가지고 이거 주가 방향을 경기 침체로 정하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이제 통화정책 보지 마시고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제자리 찾고 있고 경기 침체에서 완만한 U자 알파벳 U자 곡선으로 서서히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시작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경기의 회복 기조로 접어드는 그런 진입로에 있다라는 거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아직까지 체감이 안 들어오는 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자본이 들어올 만큼의 매력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여러 국가 다 똑같아요. 미국 빼고는 지금 다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알죠? 기축통화국인 미국 제외하고는 나머지 신흥국 투자에서는 자금을 모두 회수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 회수한 자금들이 다시금 들어갈 때에는 우리나라처럼 인프라 투자 종목들, 2차전지, 삼성전자와 같은 이러한 산업들에 대해서 이런 동맹 강화 이런 것들이 자금을 유지할 수 있는 또한 자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정리를 하자면 오늘은 FOMC에 대한 경계 심리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경계 심리로 인해서 혼조 마감이 되었으나 오늘 새벽까지 새벽 몇 시? 새벽 3시에서 3시 반까지 아마 기조를 유지한다. 뭐를? 박스 추세. 박스 추세를 유지를 하다가 내가 보는 주식 채널 주식투자마을 이장이 그랬는데 얘가 볼 때 경기지표 다 확인해봐도 뭐가? FED에서 금리 인상할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따라서 FED는 0.75를 고수할 거고 시장은 안심이 돼서 바로 새벽 3시 이후에 뭐가 한다?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급등으로 인해서 내일 한국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조금 더 상승의 무게를 둬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상승 사이클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사이클의 유지가 되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반도체에 대한 2차 전지가 점점 회복될수록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3000PT까지 고스란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을 거다. 여기까지가 제 방송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일단은 시향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투자 추천 종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LNF에 대해서 제대로 맞췄어요. 제가 7월 26일날 추천을 드렸고요. 분명히 25만원 중간까지 간다. 그리고 60일선 위까지 올라간다 해서 7월 26일 이 기준으로 해서 추천드렸고, 이 기준까지 왔죠. 여기 매수 자리 줬고, 여기 익절 지침 오늘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이후로 LNF에 대한 주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추천일로 기준으로 해서 12% 상승, 12%에서 13%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렇게 해서 매수했으니까 뭐 매수 평단 잘 잡은 분들은 뭐 8월달, 9월달 말까지 더 들고 가실 분들 들고 가되, 일단은 서서히 한 번씩은 익절하고 다른 종목 들어가는 게 요새 순환매 장세에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지금 오픈 채팅방 열어놨어요. 제가 일일이 방송에서 이거 이제 앞으로 무료 추천주 이렇다 저렇다 말 그대로 무료 추천주인데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무료 추천주를 드린 입장에서 아무거나 막 주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변경사항 있고, 만약에 이거 추천 사유가 그거였는데 추천 사유가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못 갈 것 같다라는 것만 오픈 채팅방에 계속 올릴 테니까 차라리 오픈 채팅 카카오방으로 들어오세요. 그게 빨라요.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 카카오방으로 들어오셔서 그동안 무료 추천주 드렸던 거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거 다 정리해서 올렸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오픈 채팅방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주식투자마을 어플리케이션 많이 다운받아 주시고 계시는데, 많이 다운받으셔서 앞으로 투자 받는데 좋은 지침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으로 무료 추천주 한 번 더 드리면서 이번 주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